그래서 오늘은 외로우시겠어요. 이상철 원장님 없어서. 이상철 원장님은 제가 계속 하자고 오퍼를 드렸는데 좀 바쁘세요. 많이 바쁘셔가지고. 근데 난 지난번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가운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작가가 봤으면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친구들도 다 그 부분에서 놀랐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다 그런 게 뭐가 있었었나? 저희만 모르는. 오늘 한번 봐야겠다. 오늘은.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저기 수술은 교수님이 직접 하시죠? 아, 네. 당연히 수술은 제가 직접 합니다. 수술은 몇 시에 하나요? 수술 시간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 저 주세요. 요즘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묻거든요. 수술 직접 하시냐? 그리고 수술 몇 시에 하느냐? 뭐 보호자분들이 오셔야 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시를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시를. 이렇게 점 보는 데서 거기서 몇 시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후 3시에 꼭 수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수술 잡으면 진짜 많이 물어보신 것들이 그거. 뭐 질문 중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질문. 어이없었던 거? 황당했던? 황당한 질문은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팬분이. 기억에 남는 분이 남자분인데 남자분인데 되게 좀 귀여운 타입이 스타일이에요. 올 때마다 질문도 많고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신데 그냥 와서 그냥 아예 이제 질문지를 나한테 주세요. 보면 질문지를 딱 주세요. 그럼 또 보면 쭉 설명하다가 밑에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뭐 박사님 사랑합니다. 귀여우시네요. 또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요? 알 거예요. 혹시 태동이 10에서 5로 줄면은 언제든지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잘 놀면 금요일에 보는 걸로 할게요. 네, 금요일에 꼭 뵙고 싶네요. 네, 저도요. 교수님,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오늘 11개 다리를 수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박사님이 가장 좋은 컨디션의 시간대가 언제세요? 외래 볼 때하고 수술 때하고도 좀 다른데 네. 수술실은 되게 시원해요. 거기는 항온 항습 기능이 있으니까 온도가 한 19도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들어가면 서늘하죠. 서늘하고 쾌적해요. 되게 습기가 유지가 잘 되니까 쾌적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다가도 수술 들어가면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데 이거 수술실 직원들이 인정 안 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심장이라고 하시지. 병원의 심장. 아침에 제가 이렇게 피곤했다가 또 수술실 들어오면 컨디션이 확 좋아져. 잠깐. 월요병 있으시지 않나요? 화요병. 진짜 수술실 들어오면 컨디션이 확 좋아져요. 들어오면 확 좋아. 지금 저는 진짜 딱 들어가면 컨디션 확 좋아지거든. 근데 우리 팀 워낙 우리 손발이 잘 맞으니까 빨리빨리 해요. 원샷 원킬. 킬은 수술에 적절하진 않지만 그냥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착착착. 오늘 아이스크림? 저녁 전 에피타이저요. 홍도가 샀어요. 선생님, 오늘 스테이션 너무 조용한데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식사하러. 선생님, 이건 완전 제 촉인데요. 오늘 밤은 이대로 계속 고요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좋지. 왠지 아무런 골도 없는. 이게 뭐라고 그러지? 약간 오도방정이라고. 그러니까 응급실 당직인데 오늘 왜 이렇게 환자가 없지? 딱 하면 조금 있다가 막 몰려와요. 희한하게 몰려와요. 신기한 문화는 문화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신 아닌가요? 그러겠죠. 근데 아래 연자가 돈 주고 산 과자나 음식 그거 하나라도 먹으면 그날 당직에 환자가 후수수수 하늘에서 환자가 후수수수 내리잖아. 그쵸 선생님?
지금 이게 밑에 연차가 준 거를 먹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진짜 있나 봐요 이런 게. 저런 거. 근데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 만드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있어. 저는 환자를 많이 안 탔어요 응급실. 그래서 내공이 세다고 그러거든요. 이상철 원장님이 그 내공이 무지하게 약하기로 유명하거든. 평소 그렇게 내공이 약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때 가운이 뭐 없어가지고 이상철 원장님 가운을 대신 입고 당직을 섰는데 그날 엄청나게 환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 때문에 그랬다 그 이야기도 했었는데 근데 저는 내공이 되게 셌었어요. 예전에 제가 1년 차 때 토요일 날 응급실 당직했는데 보통 토요일 날 다 밤을 새야 돼요 우리가 그 차트 막 그거 하느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토요일 날 응급실 당직을 서니까 응급실 당직을 서면 밤새도록 이거를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왔다 갔다 해 막 환자 봐야 되니까 미리 다 이제 주 중에 잠 안 자고 미리 다 해놨어요. 그러고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저녁부터 이제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날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다가 쓱 잠이 드는 거예요.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시계를 딱 봤는데 새벽 6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놀랬냐면 내가 너무 잠이 깊게 들어가지고 이 응급실 콜을 내가 다 놓쳤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밤새도록 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딱 봤는데 콜이 제로인 거예요. 박사님이 그 옛날에 변기에서 잠자다가 잠이 많으셨네요 왕년에. 잠 원래 되게 많아요. 밥 먹고 갑시다. 전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저도 약속이 있거든요. 선생님 밥 먹으러 가요. 교수님 같이 드실래요? 아니요, 전 약속이 있어서. 아니 내 통은 누가 다 먹어? 나 혼자 한 통 다 먹을 거야. 저녁전 에피타이저요. 홍도가 샀어요. 오늘 이 관통하는 주제는 밥인 것 같은데 밥이요? 어떤 해석이실까? 지금 계속 외래 볼 때 밥 먹으러 갈래요? 밥 먹으러 갈래요? 밥 먹고 떡볶이 먹고 지금 또 밥 이야기를 하잖아. 지금 관통하는 걸 찾느라 집중이 잘 안 돼. 갑자기 이상철 원장님 흉내 내려고 하니까 넘사 싫었네. 왜 정경 선생 어디 아파? 아니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목요일까지 휴가 냈어. 과장님이 그래도 오케이 해주셨네. 이번 주에 수술 많아서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세혁이도 없고. 알고 보니까 겨울이가 그동안 휴가를 거의 안 썼더라고. 이익준 교수 파트 쪽도 되게 사람이 적잖아요. 박사님 쪽도 옛날에 들어보니까 2명, 박사님 포함 2명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치 전공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박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일 때. 우리 파트 누가 빠질 때 네. 그대로 그냥 나몰라라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의국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국장이 좀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주죠. 다른 파트를 해서 좀 그 서포트를 해주게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죠. 요즘 이제 각 파트별로 이게 막 너무 나뉘어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이 좀 약해졌는데 예전에 의국장 힘이 되게 세고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엄청 강하게 했거든요. 강남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국장이 그런 역할이 엄청 셌었어요. 아침에 수술을 딱 시작하면 의국장이 그날 정형외과 전체 돌아가는 수술을 어느 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막 그걸 다 깨고 있었어요. 계속 시시각각 마지막 수술 끝날 때까지 의국장이 딱 이렇게 해서 수술방도 잘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수술방 잘 못 받으시면 또 그것도 다 신경 써서 빨리 받을 수 있게 마칠 건데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박사님의 경우에는 수술방에서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오게 되면 그 선을 모르잖아요. 근데 대학병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대학병원은 어떤 수련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이제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할만하다 싶으면 또 바뀌어. 예전에 저도 전공의 할 때 교수님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거 쓸만하면 바뀌네. 쓸만하면. 어쩔 수 없어요. 대학병원은. 그게 대학 교수의 숙명이죠. 선생님, 이수 선생님, 환각이요. 저 헛게 보여요. 박사님도 저거 당해보셨어요? 이렇게 마취 하고 나서 깨면은 헛말하잖아요. 내가 전신 마취 한 적이 있나? 건강검진. 나는 내시경 그냥 해요. 그냥 하신다고요? 예, 수면 안 해요.
위장 뭐 대장 내시경 다 그냥 해요. 아 진짜요? 화면 보면서. 제가 제 인생에 처음 그 내시경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분당차병원에 있을 때 대학 교수할 때 처음 내시경을 해봤어요. 그때 500짜리 포카리 스웨트를 한 박스를 선물을 받았는데 포카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반에 하루에 그거를 1000씩 먹은 거예요. 처음엔 그게 원인인지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탈이 난 거죠. 난 생처음 소화기 내과 갔더니 내시경 해봅시다 하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넣어버렸어. 코로 이렇게 넣는 거 말씀? 아니 입으로. 아 입으로 넣는 입으로 이렇게 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냥 교수 같은 동료 교수니까 네네. 합시다 하고 그냥 넣은 거고 나는 그냥 그래 원래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근데 하면서 했는데 할만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할 때 항상 네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처음 했던 거는 신촌 세브란스로 교수로 있을 때 대장을 처음 했는데 원래 대장은 되게 불편해서 그냥은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일을 하다가 오전 진료 잠깐 비었을 때 네네. 직원 건강검진을 하고 오후에 진료를 봐야 되니까 그냥 했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교수님 해주셨어요. 원로 교수님이신데 네네. 하시면서 그분도 그때 되게 뿌듯했었나 봐요. 제가 너무 편안하게 있으니까 옆에 이제 그 펠로우생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환자가 편한 거야 하면서 근데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모니터 보면서 근데 되게 꽤 편했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째 대장 내시경 할 때도 그냥 했는데 그때는 진짜 괴로웠어. 원로분이 되게 잘하시는. 그때 굉장히 잘하시네요. 근데 대장 내시경은 사실 하는 것보다는 그거 준비하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죠. 나중에 해봐봐. 다 잘 받을 수 있어. 정훈아, 걱정하지 마. 엄마 씩씩하게 수술 잘 받을게. 뇌종양이요? 네. 3년 전에 유방암으로 치료받았던 적이 있으시고 종양 모양이나 종양 주위 부종이 심한 걸로 봐선 전이성 뇌종양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원 교수는 의사인데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를 캐치를 못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 할머니도 이렇게 좀 안 좋은데 가족들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하고 지금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의사든 아니든 가족들을 볼 때는 그렇게 무심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똑같다. 의사도 사람이다. 그치, 의사도 마찬가지. 엄마, 나 같이 못 들어갈 것 같아. 갑자기 수술 생겼어. 아이고 그래. 엄마가 애냐? 걱정하지 마.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엄마, 잘 받고 가셨죠? 별거 없죠? 너 어머님한테 이상한 거 못 느꼈었어? 파킨슨 의심하에 파킨슨 패시티까지 찍으셨는데 맞는 것 같아. 의사들이 항상 바쁘잖아요. 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항상 특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가족들한테 항상 특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특혜냐면 바쁘니까. 저도 물론 바빴는데 바쁘니까 괜찮다. 빠져도 된다. 그런 특혜를 항상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어떤 때는 안 바빴는데 이해해 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냥 편하게 쉬었던 적도 있었어. 후회되세요? 응? 후회되세요? 그치, 아까 그 보니까 생각이 나네. 지금 연세에 뇌수술이라니 그거 무리야. 혹시 수술하다 잘못되면 수술하고 나서 더 안 좋아지면 그때는 어떡할래? 다 무리야.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수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수술은 무슨... 선생님, 저 수술 안 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고 해도 전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만 해도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50인데 제가 예를 들어 30살 때 50을 생각하면 죽어가는 나이라고 생각했거든. 저 나이 때도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막상 50이 되고 나니까 아직도 뭐가 인생이 계속 나는 진행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생각하면 70 되면은 진짜 이제 좀 죽음을 이제 생각하고 그런 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때 되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또 70의 모습 어떤 생활, 이 마음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자식 생각에는 뭐 언제 돌아가셔도 상관없는 나이라고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 부모님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저런 상황이면 일단 부모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뭐가 제일 떠오르실 것 같으세요? 딱 그 상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떠오르겠죠. 죽는 건 사실 그렇게 두렵진 않은데 통증 없이 죽으면 좋겠어요. 통증 없이. 고통 없이 죽는 것도 굉장히 큰 복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도 갑자기 그냥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사실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아둥바둥 사는 게 우스운 일이죠. 선생님 후회 없이 살고 계세요?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죽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좀 놀고 싶은데 나는. 일만 하다가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어제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네네. 어제가 그제. 네.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오, 인생에서. 이틀 전에 네. 제가 뭐 발표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 이 발표의 종류도 제 인생에 처음 하는 그런 종류의 발표. 제가 강의며 뭐 학회 발표 뭐 이런 거 무지하게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발표는 그런 종류의 발표가 아니고 제 인생에 아주 처음 경험해보는 아주 특별한 발표였는데 처음으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날 발표에 제가 3번째 발표자였거든요. 그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대전을 가야 되는데 기차표를 끊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기차표를 미리 이제 끊어놓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이제 예약된 표를 띄웠죠. 이렇게 보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탔던 이게 그 열차 번호가 나오잖아요. 네. 333. 열차 번호가 333이고 제가 열차를 타기 위해서 그 게이트가 있죠. 네. 게이트 3번. 그리고 열차 번호가 있잖아요. 열차가 3번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제 좌석이 3A.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333 열차를 타기 위해서 3번 게이트로 들어가서 3호 열차를 타고 3A에 앉아서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3번째 발표. 제가 그거 보고 근데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으시죠? 합격. 네. 3번이 박사님의 행운의 숫자인가 보네요. 그날 그랬던 거야.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니 네? 본인이 뭐 3하고 관계가 되나요? 네. 뭐 93년생 3월 7일. 아 그래? 알았어. 어쨌든 오늘은 어쨌든 이게 그거네. 저기 그 부모님과 자식, 부모님이 아프고 아픈 부모님을 둔 자식의 이야기네요. 그게 의사건 의사가 아니건 큰 차이는 없네. 그죠? 박사님도 그런 감정을 좀 그래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오늘 그게 제일 와닿더라고. 최송화 교수가 막 부모님 집에도 안 가고 막 그랬는데 막상 부모님 아프시니까 그게 나는 되게 와닿더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네. 전화 드리세요.